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던 목걸이를 사준 사람이 자수를 하고 그 실물까지 제시되어서 목걸이를 받지 않았냐는 판사의 마지막 질문에도 받지 않았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김건희 씨의 구속. 이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자, 김건희 씨 구속 박수. 언제 발부됐습니까? 어제 자정 직전에 발부됐습니다. 12일 날 발부된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영장 심사 끝난 직후에 그 표정을 보고서 깨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표정에 있어서 다 드러납니다. 영상 한번 봅시다. 김건희 씨 표정이 평상시 표정이 아니에요.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에요? 자, 이 김건희 씨는 목걸이 받았냐는 판사의 마지막 질문에도 안 받았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영장 심사에서 판사의 마지막 질문이 목걸이를 받았냐였고 김건희 씨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본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 전체가 가짜예요. 거짓말을 인정하면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구속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진짜 수사는 지금부터인 거예요. 예. 앞으로도 김건희 씨가 하는 말은 단 한 줄도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범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하기 전에 특검 칭찬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일을 참 빈틈없이 합니다. 수사 초기에 나토 목걸이에 지나치게 포커스 맞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네. 액수도 주가 조작에 비해서 적고 3년이나 지났는데 실물이 있겠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저는 목걸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가 조작은 피해자가 다수인 매우 중범죄가 확실하지만 주식을 안 하거나 네. 직접 피해를 안 입었으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가 대체로 그런데 반면에 나토 목걸이는 사람들이 다들 그 사진을 봤잖아요. 그리고 다들 의심을 하는데 워낙 대놓고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했었거든요. 여기 구조가 아주 심플한 사건이에요. 실물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거짓말을 깨버리면 박수가 절로 터지게 돼 있고 그리고 따라서 제보도 늘게 돼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 이걸 끝까지 목걸이를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김건희 씨는 아무리 확실한 걸 들이대도 끝까지 거짓말하는 스타일이에요. 특검이 목걸이 단서만 잘 찾아내면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눈앞에 들이대도 거짓말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실패하면 그만큼 수사 동력이 위축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는데 특검이 완벽하게 해냈다. 박수. 칭찬이 아깝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 나토 목걸이 가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습니까? 지인한테 빌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뭐 있어요? 네. 지인에게 빌렸다. 친구 엄마에게 빌렸다. 모조품이라 어딘지 모른다. 오빠한테 사준 걸 빌렸다. 자신이 모조품을 샀다. 최신 버전이 20년 전에 엄마 환갑 선물로 샀다는 게 최신 버전입니다. 네. 특검이 본사에 확인했더니 2015년 모델이라고 했다. 그 해도 김건희 씨는 계속 거짓말할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거짓말을 덮는 스타일이라고. 근데 저는 특검이 김건희 씨의 그런 특징, 거짓말을 계속 덮는 그 특징이 발현되도록 유인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영장 심사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를 그때 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입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이 서희건설 회장 자수서를 영장심사에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물 목걸이도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보관 중이던 목걸이를 이미 제출받아 진품과 함께 오빠 김진우 씨 집에 있었던 모조품을 함께 또 둘 다 이 법원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회장이 직접 전달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한테. 네.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직접 만나서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사청탁도 인정했잖아요. 네, 사위 박 전 검사가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탁 네. 목걸이 직접 줬어. 실물 여기 있어. 네. 그리고 모조품 내놔. 네. 완벽한 외통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판사한테. 진짜 목걸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구속될 수밖에 없죠. 외통수지. 또 한 번 박수. 완벽하다. 네. 완벽하게. 네. 자, 이 제가 관심사들 좀 짚어보죠 이제.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서희건설에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예, 언제 네. 돌려줬다는 거예요?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가 몇 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합니다. 몇 년 뒤. 이거 네. 들어봅시다. 특검에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몇 년 뒤. 제가 꽂힌 대목인데. 목걸이 준 게 3년 전이에요. 몇 년 뒤면 언제를 말하나? 저는 계엄 전까지는 안 돌려줬을 거라고 봐요. 계엄이 성공하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사람은 다 죽어 없어졌어요. 뭐하러 미리 돌려줍니까? 그리고 계엄 전까지는 안 돌려줬다는 걸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그랬다면 계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그리고 탄핵 전후에서 돌려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조품은 그 진품을 돌려주면서 산 것이다. 몇 달 안 된 거죠,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20년에 샀다? 최근이다. 얼마 전에 샀다. 김건희 씨 거짓말은 그런 식으로 작동해요. 네. 제가 오래 연구했어요. 몇 년간. 자, 이제 다음에 찾아할 장신구는 건진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통일교가 선물한 장신구. 네. 요 관련 단독은 JTBC가 거의 다 했는데 요즘 특검 취재는 JTBC가 아주 발군입니다. 예, 제가 폼이 좋다고 몇 번 말했는데 김건희 씨와 통일교 윤 씨가 직접 통화하는 녹취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2022년 3월 30일에 건진법사 휴대폰에 건희2라고 저장된 번호 뒷자리 8563번호로 김건희 씨가 윤형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전화해서. 이거 내가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며 혹시 의견이 있으면 이 번호로 꼭 문자 보내달라고 말한 통화 육성이 나왔습니다. 육성이 나온 건데 근데 김건희 씨는 이 건희2 건진법사에 저장되어 있는 건희2에 네. 대해서 다른 사람이 쓴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에 정지원 전 행정관이 쓰는 것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것도 특검이 빌드업한 걸로 보여요. 자, 김건희 씨가 정 행정관 쓰는 거라고 저렇게 했는데 네. 특검이 그 번호로 김건희 씨가 통화하는 육성을 딱 내놓는 거지. 판사 앞에서. 내가 비밀리에 하는 번호다 하는 육성을 판사 앞에서 딱 내놓으면 빼박이죠. 빼박이죠. 또 박수. 아주 꼼꼼합니다. 예. 그리고 그 선물을 김건희 씨는 받지 못했고 건지는 자기가 교환한 것이고 네. 그리고 실물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명해 왔단 말이죠. 거짓말인데. 샤넬 매장에 가서 문고리 3인방 중에 유경옥 행정관이 물건을 교환할 때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네. 자기 게 아니라는 소리지. 영상통화를 하면서 맞아요. 물건 보여주면서 교환했는데 그 영상통화한 사람이 김건희 씨 목소리였다는 진술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두 번인데요. 1차는 2022년 4월로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2차는 7월 7일로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교환할 당시입니다. 영상 통화를 들은 직원이 김건희 씨 같다고 했고 또 영부인이 선물 받은 가방을 교환하러 올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매장에 직원들 진술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7월 30일 날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가 선물로 갔는데 이거를 김건희 씨는 못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건진이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목걸이를 선물한 이후에 건진의 문자가 또 나왔잖아요. 네. 건진법사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 놀라셨다는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와 네. 통일교 윤 씨가 직접 통화하는 사이잖아요. 네. 우리가 방금 확인했잖아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받지도 않은 선물을 건진이 받았다고 윤 씨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통화하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저 문자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저 문자 역시 판사 앞에서 제시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빼박이 된 거죠. 김건희 씨는 영장 심사 받기 직전까지도 자기 주변에 자기는 구속될 리가 없다. 결국은 집행유예라고 자기가 이렇게 끝날 것 같냐고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라 워딩 그대로 하자면 끝날 것 같냐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예. 자기는 잡힐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스스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범죄는 세 발의 피다. 자기는 잡힐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범죄 규모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수사는. 자, 그리고 집사 김혜성 씨가 날을 딱 맞춰서 어제 입국해 체포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갑자기 베트남에 출국한 이후 4개월 만에 입국인데요.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습니다. 근데 베트남 떠나기 전에 KBS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보니까. 네, 자신은 제2의 최순실이 아니고 2018년 이후 김건희 씨와 사실상 단절된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터뷰 여러 번 꼼꼼하게 봤는데 이 인터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다. No. 라고 저는 강력히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잔고증명서 위조 네. 거의 400억대 위조예요. 근데 위조 사건 이후에 너무 자기가 노출이 돼서 해외 이주를 생각했다. 왜 베트남에 갔냐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답변했거든요. 그 대목 좀 자세히 읽어봐 주세요. 네, 2021년도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이후 외부에 너무 노출되어서 주변 분들이 해외로 이주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며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에 먼저 베트남에 들어와서 아이들 학교 및 새로운 사업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때 출국했어야지. 왜 4년이 지나서 그것도 윤석열이 탄핵된 직후에 출국을 합니까? 그리고 왜 도망을 다녀? 네. 도망다니지 않았다고 하는데 MBC가 묵고 있는 5성급 호텔을 알아내가지고 취재를 가니까 그 직전 새벽에 급히 도망가는 영상을 MBC가 확보했어요. 그 영상 좀 봅시다. 저 제대로 짐도 못 챙겼잖아요. 애들이 있는데 5성급 호텔에서 새벽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저렇게 짐을 급하게 싸서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도망 다닌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야지. 특검이 찾는데 왜 안 돌아와? 도망 다닌 게 아니면. 그러면서 인터뷰 내내 그 회사 관련 업무 안 했다. 투자 유치 안 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것도 좀 읽어봐 주세요. 네, 투자 유치 관련된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2021년 4월 퇴사 이후에 일절 IMS 모빌리티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나타나면 회사에 네, 피해가 피해가 되는데 된다는데 어떻게 갑니까? 네. 그 없는 앞에 업무가 하얀 없습니다. 대목은 질문이에요. 네. 안 왔냐고 하니까 자기가 나타나면 피해가 된다는데 어떻게 갑니까? 저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안 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 김혜성 씨가 들어온다는 건 46억에 대한 말을 다 맞췄다는 뜻이다라고 네. 말했잖아요. 46억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읽어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11억을 제가 수령했습니다. 법인에서 46억을 수령한 돈을 그중에 조 대표한테 24억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받은 11억도 조 대표한테 빌려줬습니다. 그중에 세금이 한 7억 몇 천만 원 정도 냈습니다. 나머지는 거래 비용하고 자문비 등으로 썼던 겁니다. 라고. 저렇게 말하기로 이빨을 맞춘 것이다. 아. 라고 저는 강력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혜성 씨가 준비해온 시나리오는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 씨의 향기가 진하게 납니다. 김건희 스타일에. 김건희 연구자로서 제가 주장하는데 이 시나리오는 김건희 씨가 컨펌한 거예요. 김건희 씨 거짓말의 특징은 단순히 그 자리에 서서 자기 방어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오버해서 저 앞으로 나가서 진실과 가장 먼 거리에 있을 것 같은 걸 선택해서 거짓말한다고 했잖아요. 도둑이 재발을 아주 심하게 저리는 스타일인데 난 계엄 몰랐다? 계엄 깊숙이 개입했다는 소리고 20년 전에 샀다? 얼마 전에 샀다는 소리라고 제가 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김건희 씨 특유의 재발 저린 향기가 이 인터뷰에서 풀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이 보도되니까 김건희 씨가 전화해서 자기한테 화냈다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 좀 읽어봐 주세요. 네. 김 여사님이 전화 오셔서 엄청나게 역정을 내셨어요. 너는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다면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 그때 이후로는 관계도 소원해지고 연락할 사이가 안 됐습니다. 자, 이 말은 김건희는 잔고 위조를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김혜성 씨한테는 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김혜성이 잔고 위조하는데 김건희가 알았다 몰랐다가 김혜성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김혜성 씨한테는 안 중요한데 김건희 씨한테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저렇게 자기를 변호해야 할 때 김건희를 변호하고 있잖아요. 저건 김건희 씨가 주문 제작한 발언입니다. 저렇게 주문 제작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잔고 위조를 김건희 씨가 주도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2018년 이후 연락이 거의 끊겼다. 이 말은 거의 끊긴 게 아니라 줄기차게 연락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후로 처음 연락 온 게 46억 벌었을 때다라고 하면서 줄줄줄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도 네. 인베스트에서 지분을 처분해서 46억 원을 벌었을 때입니다. 그때 여사님이 전화 와서 너 무슨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락 오면 전화 가면은 가서 조사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직 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굳이 네. 김건희는 46억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돈이면 김건희가 알았든 몰랐든 무슨 상관입니까? 예? 근데 자기 변명을 해야 할 때 김건희는 몰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다? 김건희 거다. 네. 46억이. 저는 수사를 하면 김혜성 씨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내 호구지책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딜도 들어오기 전에 했을 거라고 봐요. 수사하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20년 전에 샀다? 얼마 전에 샀다. 나는 최순실 아니다. 최순실이다. 본인이 스스로 최순실이라는 생각을 했던 뜻이에요. 자, 김건희 연구자로서 주장하는 바 이 인터뷰에는 김건희 씨 거짓말의 향기가 매우 진하게 난다. 나중에 특검 수사하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특검 수사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네. 꼼꼼하게 하나하나 빌드업 해가지고 딱 잡아내는 것 같은데 예. 이분이 지금 김건희 씨까지 구속됐는데 왜 들어왔겠어요? 구속될 리가 없다고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그래서 이쯤 그리고 본인의 여권도 만료. 이제 네. 완료가 되고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그렇게 이 말을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주문 받은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가 없잖아요 이제. 네.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쉽게 무너질 사람이에요. 외주 발언을 이렇게 쉽게 한다는 거는 예. 넘어갔어 대세가 그러면. 자 다른 뉴스들은 다 보세요 그냥 포털에서 다 있으니까. 이런 해설은 여기서밖에 안 하니까. 네. 저희 내피셜입니다.
참고로 김건희 씨 관련 보도는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 복귀해서 다시 한번 산업재해에 대해서 강력한 네.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 이 윤석열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윤석열은 앞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며칠 있으면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자기가 뭐라고 지시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무서워하고 그 팔로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다고 한 것 중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뭘 언급하잖아요. 그건 메모하고 적고 얼마 지나서 다시 확인하고 얼마 지나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자,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경고했는데 다시 한번 휴가 가서 돌아오자마자 경고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같은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엔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해결책은 그런 것 같아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이때까지 그 논란되던 것 중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 고 하는 거 옳지 않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네. 김건희 씨 구속된 마당에 재수사해야 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 사건이에요. 이거 진짜 이상하게 덮였거든요. 네.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하죠.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